네, 안녕하십니까. 게임 사운드 디렉터 방종호입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게임 사운드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이나 음향 전공을 안 했는데도 할 수 있나요? 그런 분들도 물론 뵙긴 뵙습니다. 하지만 음악이나 음향에 대한 뭔가 전공이라던가 교육을 거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또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임만 좋아해도 되나요? 게임만 좋아하면 안 되죠. 사운드를 잘 만들지만 게임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더 게임 회사에 들어갈 확률이 높나요? 아니면은 게임만 좋아하지만 사운드를 배워서 들어가는 사람이 더 이게 확률이 높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후자예요. 이 게임을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로 이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소리까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꼭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떤 장르가 어떤 사운드에 어울리는지, 유저가 또 어떤 흐름으로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사운드가 어디에서 튀면서 몰입이 깨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것들이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조건. 자, 이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자, 음악을 잘 만들면 되지 않나요? 아니면 믹싱을 잘하면 취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플레이 흐름을 깨트리지 않는 배치력이 일단 중요할 거고요. 자, 게임 장르별로 다르게 구성하는 방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사와 감정선을 고려한 연출력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툴을 익힐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큐베이스, 프로툴, 리퍼, 유엔도 등등 사실 되게 다양한 DAW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딱 하나만 깊게 파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게임 회사에서의 개발 환경은 맥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대부분 윈도우에서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있는 내부망에서도 공유를 하기 위한 네트워킹도 이루어져야 되고 서버라던가 이런 것들도 윈도우를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윈도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실제로 게임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미드레어나 게임 엔진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게임의 공고를 보면은 보통 경력직을 뽑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니어급이라고 하더라도 2년차 아니면 3년차 등을 뽑는데 이 게임 회사 분들은 들어오자마자 사실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준비가 된 신입이 되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나는 미드레어도 그렇고 게임 엔진도 그렇고 이런 자격증도 있고 자, 이렇게까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써주세요. 바로 투입 가능합니다. 라는 거를 어필을 한다면 조금 더 확률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운드를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어. 그럼 이거를 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 사운드에 대해서 내가 제작한 사운드를 어떻게 디버깅을 하는 감각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필요해 보여요. 우린 사운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자, 이런 예술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는 엔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엔지니어링, 공대생들의 감각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이 심리학자와 같은 멘탈을 조정하는 이런 조합도 필요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셔가지고 회사에다가 내면 그 다음으로 바로 면접이거든요. 이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게임이라는 건 협업이에요. 자, 기획도 있고 아트도 있고 우리 사운드도 있고 개발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이 팀들이 모여가지고 협업을 하는 게 결국에는 하나의 게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 이 장면에서 어떤 감정을 전달을 해야 하는지 업무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지, 어떻게 유연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예쁘게 잘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결국에는 사운드가 제자리를 찾게 만드는 사람을 필요로 하거든요. 자, 이게 바로 좋은 사운드 디자이너의 어떻게 보면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기술을 나열하면 기술서가 돼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 흐름이 있어야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발소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디자인한 배경음악입니다. 이건 제가 언리얼로 구현한 이펙트입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디자인이 아니라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자, 초반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스티링을 조금 낮게 깔았고요. 자, 전투 전환 타이밍에 블라스를 자연스럽게 밀어 넣어 주었고요. 자, 이렇게 한 종합된 영상을 한번 봐주시죠. 자, 이렇게 하면은 왜 만들었는지, 어떤 게임을 위한 건지, 어떠한 고민을 스스로 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자, 이게 바로 스토리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겠죠. 자, 이 스토리 구조를 딱 세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콘텍스트. 네, 어떤 게임 그리고 어떤 장면이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을 꼭 스토리 구조의 첫 번째로 가져가시고요. 자, 두 번째는 프로블럼 그리고 어프로치예요. 자, 이 장면에서 내가 어떤 거를 느꼈고 그리고 어떤 거를 해결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으면 좋겠죠. 자, 세 번째, 자, 리절트예요. 자, 결과죠.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고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됐는지,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영상만 딱 던져주고 이해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기술 설명만 하고 나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요. 자, 효과적인 포트폴리오는 결국에는 이 시청자의 뇌 안에 있는 내 목소리를 만드는 구조인 거예요. 자, 게임 사운드 폴리오는 결국에는 기술을 자랑하는 이 자료가 아니에요.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연출력, 그리고 이 설계 능력을 설득하는 도구가 결국에는 사운드 포트폴리오란 말이죠. 그래서 한 장면, 그리고 한 시스템마다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그 순간에 이 포트폴리오는 기술 자료가 아니라 연출자 노트로 바뀌게 될 거예요. 당연히 합격 상승률은 올라가게 되겠죠. 아, 이 사람 진짜 게임 좋아하고, 와, 이 사람은 정말 게임을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포트폴리오가 될 겁니다. 게임 사운드 포트폴리오는 이제 필수는 곧 영상이잖아요. 그쵸? 몇 가지의 이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 게임에 대한 분석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한번 해보시던가, 이 게임 엔진의 사운드 시스템에 대해서 이 구현 혹은 이런 개발서 같은 거를 정리를 해서 한번 그거를 또 문서화를 시켜서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포트폴리오가 되거든요.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각화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어필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 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게임 사운드의 경쟁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 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고 꼭 해내실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꼭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네. 자, 다음 화가 또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을 좀 고대하면서,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